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이 실제는 권력과 정치권, 친여 언론 등이 합작한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정부 들어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충격적인 얘기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골이 났다가나 그렇게 됐는데, 이번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권경의 변호사 잘 아시죠? 네, 참여연대 출신. 원래는 진보 개혁적인 인사라. 그렇죠. 민변 출신이고.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아주 SNS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네요.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고위 인사가, 방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인사가 MBC 뉴스 직전에, MBC 뉴스라는 게 뭐냐면은 올해 3월 31일 날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랑 공모해서 그 VIK 이철 대표한테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투자에 관여한. 그렇죠.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공모했다. 그 그렇죠. 근데 권 변호사 얘기는 MBC 뉴스가 그 터지기 직전에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보도가 나갈 거다. 쟤들 다 쫓겨날 거다. 이 얘기를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가, 대통령하고 매주 회의하는 고위 관리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있었던 게 다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그 프레임이 완전히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랑 짜고 억지로 매도했다 이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정부에서 주장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사기꾼 지모 씨하고 VIK 이철하고 MBC하고 정부 고위 관리가 짜고 사건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권경혜라는 사람이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가는데 보도하지 말고 나 곧 지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분하다. 이거 빨리 밝혀달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도 올리면서 너무 답답해서 올린다. 그렇죠. 그리고 보도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권경의 변호사가 얘기한 정부 고위 인사라는 게 청와대 대통령 주재회의에, 청와대 아니라도 주재회의에 매주 참석하고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 아니에요? 한상혁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고, 그게 이제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정책에 관여는 하지만 그 사람이 집행자는 아니죠. 참모 그렇죠. 아닙니까? MBC 출신이라는 거지. 방송 정책에 관여하는 거 아니고 국정소통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도한 수석은 제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해요. 같이 민변에 있었어요. 둘 다 민변 출신 잘 알아요. 통화도 하는 사이고. 권 변호사가 선배라게 한 거 보면은 지금 윤두환이는 선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건으로 선배 아니죠. 언론사 선배도 아니고 대학 선배도 아닌 것 같고, 결국 민변에서 변호사 선배 아닙니까? 그러면 한상혁뿐이 없네요. 그렇죠. 한상혁밖에 없는데, 한상혁은 이제 본인은 MBC 보도 난 이후에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했다 그러는데,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발 내미는. 들킬 때 들키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니냐. 지금은 한상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권경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를 느꼈다. 그동안에 권경의 변호사가 과거 조국 수사 때 예. 그때부터 좀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걸 올려 그때부터 집요하게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압력도 놓고 회유도 놓고 그래서 뭐 좋은 자리도 제의를 했다. 뭐 회의도 그냥 하고 당근을 예, 이렇게 예. 주기도 그리고 했다. 공갈도 치고 그래서 나도 공포심도 많이 느꼈다. 이건 그거 저는 이해가 가요. 한동훈 검사장 같이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실세 검사장급도 저렇게 폭력까지 당하고 후배 검사한테 폭력까지 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검사야 변호사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절에 21세기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윤 대표나 저나 예. 저쪽에서 다 꼬누고 있습니다. 네. 뭐 건수만 딱 잡히면은 그렇죠. 이게 줄이를 틀려고. 진짜 참 참 큰일-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버렸어요. 그렇죠. 한상혁의 문제는 그거죠. 하나는 권력과 언론이 짜고 예. 저런 일을 벌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모 씨 사기꾼하고 이철하고 그 짠데다가 거기에 MBC까지 가담을 한 거죠. 예? 그런 범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종편 게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채널 A에 대해 MBC 보도 나가기 전에 채널 A에 대해서 그 조건부 승인, 예. 그 승인을 연장을 안 해줬어요. 조건부를 붙였어요. 언제든지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채널 A 보도를 알고 미리 한상혁이가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 유착 사건에 채널 A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렇죠. 문 닫게 가입해요. 하겠다.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그렇죠.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네. 재승인을. 그렇죠. 그러니 뭐 채널 A가 꼼짝을 할 수가 없죠. 꼼짝 못하는 종편들이 거죠. 꼼짝을 못. 그러니까 지금 요새 보면 네. 동아일보가 볼 게 없어요. 아침에도 그렇죠. 조간 보면서 아, 이 신문을 내가 괜히 봤네 돈 내고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아무런 이런 내용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예. 오늘도 동아일보 보니까 뭐 회사 차원에서는 개입되지 않은 걸 나타났다. 뭐 이런 변명만 하고 있는데 그 이동재 기자를 잘랐잖아요. 근데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검찰한테 갖다 줬잖아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갖다 준 갖다 줘 거예요. 회사에서 이동재 기자한테 연락도 안 했다면서요. 조사한다고 회사에서 압수를 했으면 그걸 돌려줘서 이동재 기자가 검찰에 제출해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바로 호텔에서 만나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 장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 있고 동아일보까지 예. 이 정도 되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언론은 진짜 재갈을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입을 다 꼬매버린 겁니다. 그렇죠. 귀를 막아버리고. 네. 어쨌든 이 권경의 변호사도 예. 그 고위 인사가 전화했을 때 촛불 정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죠.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네. 조국 사건을 보면서 돌아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도대체 이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 권경의 변호사도 네. 지금 여자가 진중권이란 말이 있을 네. 정도로 돌아섰는데 바로 그 조국 사건 때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 사건 때 왜 그 누구야 이승윤이랑 이성윤이랑 그때 그 담당 추미애랑 해서 여럿이 짜고 윤석열 배제 수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배제 아주 그때부터 권경희 변호사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 채널 A 강요미수 사건 이것도 또 따지고 보면은 정부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억지로 몰고 간 거죠. 그 황당 4인방입니다. 황당 4인방. 예. 추미애가 1번이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채널이랑 짜고 유착 관계를 해서 몰고 갔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사권도 검찰총장과 뺏었고 여태까지 소란을 일으켰어요. 황당 4인방 중 1번이죠. 근데 추미애가 1번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거기도 하수인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는 또 있죠. 한상혁이도 결국은 하수인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지금 있죠. 한상혁은 네. 만약 여기에 고위 인사가 한상혁이라 네. 한다면은 MBC에 이미 보도가 나갈 것을 네. 알았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가 방통위원장 아닙니까? 방송을 다 쥐고 그렇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MBC한테 그런 보도를 내라고 지시를 했던가. 그렇죠. 뭐 두 가지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네. 정보를 받고 네. 당신이 그 지시를 하고 네. 해서 이렇게 짜고 가자. 그러면은 이 권원 유착 사건을 총괄 기획한 기획 감독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죠. 영화를 만들면 봉준호 감독 같은 분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분은 뭐
맨 위에 있는 분이죠. 문모 씨라고. 누구라고 그분이 꼭 뭐 집어서 꼭 얘기하면 이게 방송이 못 꼭 나가요. 이름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 문하고 윤의 대결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는 윤하고 내 살아있는 권력, 내 있는 동안에 내 주변 수사는 안 돼. 이걸 막는 문하고의 대결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하소연이 4인방에 있다는 건 1번 추미애, 2번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이성윤. 3번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안 따라가는 정진웅 검사. 거기는 뭐 예? 조연도 아니고 거기는 그냥 넘어뜨리고 자기가 쑥스러우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또 누워있는 거 사진 찍으라고 해서 또 돌리고. 이성윤 정도가 주연 정도 하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이 드라마에 그렇죠. 이 막장 드라마에 네. 정진웅 같은 경우는 조연급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조연급 안 보니까 되고. 하는 것이 보니까 머리가 안 따라가. 머리가 안 따라. 보니까 수사가 치밀하지가 못하잖아요. 네. 욕심만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짜놓은 것을 정진웅이가 가서 배려버린 거 아닙니까? 배려버렸죠. 배려버렸죠. 국민이 가서 볼 때는- 난투극을 벌이면서 네.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KBS가 한번 패착을 해버린 거고 예. 크게. 예, 황당 4인방이 추미애, 이성윤, 정진웅, 또 하나가 김동연 판사죠. 그 사람은 그 판사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하고 저 채널A 기자랑 공모한 혐의를 영장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글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황당 4인방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아니, 네. 그 영장에 네. 믿지도 않는 내용을 네. 소위 좀 어려운 얘기로 불고불리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공소하지 않는, 기소하지 않는, 거기에 쓰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검찰 고위직과 연계해서 그리고 검찰과 뭐 언론의 신뢰를 해보고 무슨 신뢰를 해보고 이런 거짓말이 벌어지고 있는데 황당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신뢰가 회복이 됩니까? 황당무계한 판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추미애, 이성윤, 정진웅, 김동연 대 한동훈, 윤석열 중에 한동훈, 윤석열 조가 한판 승을 한 거죠. 패호서가 아니에요? 유도로 말하면 한판 승이죠. 예, 한판 승이네요. 뭐가 나왔어야죠. 예. 그래놓고 서울중앙지검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비협조로 비밀번호가 안 풀려서 아직 포렌식을 다 못했으니 앞으로 수사를 더 해가서 그 기소를 하든지 하겠다. 참 궁여지책이고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반격에 나섰어. 일단 족쇄가 풀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한테는 뭐 어떠한 검언 유착의 증거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검언 유착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공고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안 해야 하는데 네. 또 이 얘기 하려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검언 유착.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권언의 유착이죠. 네. 권력과 권M의 유착이라고 하던데요. 권력과 MBC의 유착. 그래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번원 유착 사건을 수사해달라. 네. 지금 형사일부에서 검언 유착만 하고 권언 유착 수사는 그냥 한동만동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정진웅이는 빼달라. 그 사건 잘못된 그 폭행 당사자이고 독직 폭행한 사람 독직 아니에요. 폭행. 예. 예. 그러니까 휴대폰 빼달라. 비밀번호 연다고 그걸 덮쳐가지고 저렇게 뺐고 그리고 또 유심 뺏어서 카카오톡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감청하고 똑같거든요. 테러범들은 하는 감청을 그 현직 검사장한테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3월 31일 날 MBC가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네. 이런 사건이 터질 것을 애고한 두 분이 계십니다. 네. 3월 22일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하고 예. 제보자 진모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날 네. 최광욱 오고 네. 황희석이가 딱 둘이 사진 찍은 거 올려놓고 이제 둘이서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네. 무슨 작업이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저 청와대에서 이 최광욱 네. 무슨 짝퉁 정당 예. 대표 아닙니까? 예, 전화 열린 딱 미래당인지 뭔지. 7분 동안 네. 앞으로 검찰 개혁에 같이 손을 잡읍시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 네. 통합당 원내대표 당선이 됐는데도 네. 전화 한마디 없었죠. 네.
참 있을 수 그러니까 없는 일이 그것 네. 또 그 내용을 그 제보자라는 지모씨 무슨 제보자 X니 뭐 해갖고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나오던 이게 사기전과 뭐 오범인가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MBC를 이 끌어들인 황희석이가 올린 글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부셔봅시다. 윤석열 개검찰이다. 그러냐. 크크크.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사람들도 하수인이죠.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있다고 봐야죠.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철 VIK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그 지모 씨랑도 별로 일면식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MBC랑 연결한 거 보면은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거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큰 정치 공작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핵심적인 그 진상을 실체적 지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싹 흘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인도 겁이 나니까 얼른 올렸다가 내린 거예요. 내린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기사화하지 마세요. 이건 말하자면은 그냥 면피용으로 써놓은 글이에요. 빨리 쓰세요죠.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내가 이전 정도 얘기했으면은 언론에서 좀 파헤쳐가지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도 현직 기자할 때 보면은 중요한 거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중요한 뉴스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쓰면 안 된다. 근데 저희들은 그 행간을 읽죠. 아, 꼭 써달라는 얘기구나. 사람마다요, 이 숨기고 싶은 본능도 있지만 얘기 안 하면은 답답해서 못 참는 본능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큰 대나무 숲에 가서 그렇죠. 당나귀기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거숭이도 하고 대나무 임금님 당나귀기도 하는 게 사실을 아는데 그 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권경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얼른 닫는 거죠. 그거를 보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론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 언론들은 여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익을 위해서 보도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소송 그렇죠. 걸려도 언론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공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언론 자체가 무슨 출세라든가 무슨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뭐 꼭 보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권경희 변호사 글 쓴 거 보면 그 자기한테 전화했던 사람이 그동안에 페이스북에 쓸 때마다 전화를 해서 계속 회유, 압력,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대통령하고 매주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봐야죠. 그렇죠. 권력형 게이트, 정치 공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어요.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워낙 저쪽이 세니까 다 덮어버리고 우리 같은 아무 힘없는 사람만 떠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총장도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한동훈 검사장 다 현직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이건 충분히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인지수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든가 하나는 이거야말로 국정조사감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조사가 큰 게이트죠. 통합당이 정말 나서야 할 때. 이건 뭐 현직 고위 관리가 개입이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게이트에 또 언론까지 동원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요새 뭐 탄핵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온갖 비난이 난무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근데 엊그저께 신임 검사장 그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틀린 말 했습니까? 정말 옳은 말만. 제가 보기엔 틀린 말. 아라리 옳은 말만 어떻게 네 가지 골라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 이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맞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다. 맞잖아요. 설득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구속을 자제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구속 자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이거를 작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을 때 이 얘기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여당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조국 수사위에 찍혔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어디냐고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펄펄 뛰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MBC 뉴스 직전에 한동훈 보도 나갈 거라고 전화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진짜 도둑이 제발저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공경의 변호사가 감각이 좋은 사람이니까 예. 그 통화 내용을 충분히 녹취를 했습니다. 녹음을 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협박 전화를 압박 전화를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청와대 민정에서까지도 받았다는데, 우리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녹음을 딱 눌러놓는데 음성 녹음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까놓으면은 이건 뭐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특검이라든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든가, 일차적으로는 야당이 나서야 국정조사 해야죠. 이걸 요구하면서 이거야말로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이 이럴 때 차분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요구해야죠. 아니면 특검을 해서 한다든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KBS에 누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있던 거 KBS에서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중앙지검에서 했다는데, 지검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3차장인가? 뭐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혹을 받고 있죠. 중앙지검에서는 아무 설명도 못 해요. 그것도 한동훈 검사장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점잖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한 검사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말하는 중수부장이죠. 센 중수부장 자리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렇기 중수부장. 때문에 한 검사장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하자면 쪼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죠. 봐야죠. 중앙지검장이 또 설명 못하는 거 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성폭행 수사 고소인 연락 두절된 거 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중앙지검부터 그 조사 고소당했다는 게 누설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자기가 박원순이가 조사당한 거를 자기가 피고소인이라는 걸 몰랐으면은 아마 죽음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앙지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와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나서다고 감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워낙 청와대와 여당이 기세가 등등하니까 모든 수사를 지금 올 스톱 됐잖아요. 이런 것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특임검사 임명하고 아니면 본인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는 어디 지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을 상대로 무슨 범죄가 있었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한동훈 검사장을 특임검사로 임명을 하든가 해가지고 이거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말대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은 이런 거부터 권력이 농단에 개입된 것부터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권의 추악한 정치 공작의 진상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동안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으면 이 사건이 권언 유착 사건으로 밝혀졌다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이야말로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또는 야당한테만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힘을 보태야만이 바로 진실이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